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을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겠더라고. 어떤 거냐면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논문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설득하는 거다. 설득.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설명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설명하는 거. 요거 단어의 의미상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득은 뭡니까? 내가 뭔가 주장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납득을 시키는 거죠. 내가 주장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이죠. 그런데 설명이라는 거는 어,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라든지 또는 의미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예. 이게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논문에는 설득과 설명이 섞여 있는 거죠. 요 두 개만 좀 구분을 하면 내 논문에 뼈와 살을 발라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설득이 뼈, 설명이 살이라고 할까요?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뼈는 어떤 거냐면 척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 내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 이게 설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설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옵션. 예. 뚱뚱하거나 바짝 마르거나 뭐 그거는 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뼈는 똑같잖아. 맥락은 똑같은데 그게 좀 뚱뚱해지거나 살짝 마르거나 이거죠. 살이 많으면 뚱뚱해지는 거고 살이 없으면은 빼짝 마른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긴 하지만 페이지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회 논문이 있고 학위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가 학위 논문이 훨씬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학위 논문이 뚱뚱하다는 소리지. 맥락은 뼈는 똑같아. 뼈는 학위 논문이나 학회 논문이나 뼈대 그 자체는 똑같은데 학위 논문이 뚱뚱해. 페이지가 많아. 이게 뭡니까? 옵션이 많다는 거지. 뭔가 뜻과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인용문들이 드럽게 많다는 거야. 불필요하게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요게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지. 야, 우리 학교야 박사 논문은 한 200페이지는 나와야 된다. 맥락은 그 15페이지짜리 학회 논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200페이지를 넘어야 해? 그러면 어디서 그 페이지를 다 가지고 오겠어요? 인용문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뭐 뜻 설명하고 의미 설명하고 현황 설명하고 사례 다 가져와 가지고 사례가 어떻다는 둥 설명하고 막. 맥락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신다면 진짜 내가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설득하는 부분이죠. 주장이 뭡니까? 내 연구 문제가 되겠죠. 납득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왜 나오게 됐냐라는 왜에 대한 논리적 근거. 두 번째는 그렇게 나온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거지. 방법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방법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게 과연 학술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실무적으로 어떤 시사점이 나오냐라고 하는 의미, 논의가 되겠죠, 논의. 요것이 전체적인 뼈, 맥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뚱뚱하게 보일 것이냐, 날씬하게 보일 것이냐, 그 옵션인 인용문들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뭐 뚱뚱해질 수도 있고 날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디다가 연구를 해서 논문이라는 페이퍼 작업을 만들 때 어디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좀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표를 한다. 내 연구를 발표를 한다. 교수님들이, 심사위원들이 그 연구 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라고 용어는 썼지만 결국 뭐 하라는 소리야. 나를 납득시켜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문제가 뭔데 이 문제를 왜 끄집어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풀었을 때 나온 결과가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을 딱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시간이 남아. 발표 다 하고 나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이제 설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표가 빨리 끝났어요? 저는 그 맥락은 다 설명은 드렸고, 혹시 뭐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설명하는 인용문들을 아까운 발표 시간에 허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사실 뭐 발표할 때 이 설득하는 부분만 발표해도 시간은 금방 다 가버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어느 부분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득과 설명을 구분하면 정확하게 좀 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득과 설명 이 부분을 논문의 세계에서 어떻게 구분할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